1500년 전 백제를 만나는 길. 수많은 비밀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하는 백제의 세계, 바로 무령왕릉이다. 왕과 왕비가 영원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목관. 긴 세월을 버텨온 이 목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무령왕릉 발굴 당시 입구를 지나 고분한 쪽 무덤방에서 나무로 만든 관이 발견된다. 내려앉은 바닥에 널려있는 파편은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좀 많아 보였다.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 앞에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지석이 있었다. 지석에는 무령왕의 어릴 적 이름 사마왕이 62세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왕비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그렇게 동쪽에 무령왕의 관이 놓여 있었고 왕비의 관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왕과 왕비의 시신이 놓여있던 목관은 삼국시대의 목관으로 그 형체와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목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1500여 년이란 긴 시간을 썩지 않고 버텨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왕비의 목관재다. 왕비관의 측판, 즉 옆부분이다. 목관 편재의 부스러기를 채취해 목관재의 수종을 분석해봤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세포구조는 직사각형의 창문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송진구멍 같은 형태, 이런 구조는 세계적으로 금송이 유일하다.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은 금송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금송은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일까? 금송은 강수량이 풍부한 일본 열도 남부에서 자란다. 그 주산지는 오사카 부근의 고야산이란 곳인데 금송은 고야산의 특산품이다. 금송은 매우 단단하고 습기에도 강해 관재로서는 최고급 수종이다. 그렇다면 무령왕의 관재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일까? 무령왕의 관목관재는 무게 4톤이 넘는 수령 300년 이상의 거목이었다. 고야산 금송산지에는 거대한 거목들이 자란다. 그중 곧게 자란 최상의 금송은 이 고야산처럼 금송이 밀집한 산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게 4톤에 너비가 1.3m 이상인 무령왕의 관재는 이곳 고야산에서 가져온 금송일 것이다. 금송은 일본 내에서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며 지배계층의 관재로만 사용된다. 그렇다면 일본 특산품인 금송이 어떻게 백제의 왕과 왕비의 관재로 쓰였던 것일까? 무령왕은 오경 박사를 일본에 2차례나 보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 학자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해서 문물을 전파해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령왕 당시 백제와 일본은 활발한 교류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급 특산품으로 만든 이 목관은 당시 일본이 무령왕에게 보내는 보답품이었을지 모른다. 중국에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다시 일본에 전파한 무령왕.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세계관을 지녔던 백제는 1500년 전 문화 선진화에 앞장섰던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축이었다.